학교 신문 기자를 직접 만나서 기사 내용을 들어보고 취재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대학 기자 시그널 오늘 초대 손님은 서울시립대 신문 신유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유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신유정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 서울시립대 신문 753호 6면에 실린 사회면 기사. 그 많은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지는 질문을 제목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신 기자에게 직접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 재활용률이 20,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아주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분리수거와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제품의 포장재에는 대부분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는 삼각형 모양의 화살표가 분리배출 표시인데요.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가 있다고 해도 다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 재질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하나인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과 빨대는 선별장에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이기도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는 페트, PP, PS 재질이 주로 사용되는데 선별장에서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컵 표면에 프린팅이 조금이라도 찍혀 있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대나 칫솔, 볼펜처럼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다른 재질을 제거해 분리 배출하더라도 크기가 작아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석밥이나 우유값처럼 제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복합 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은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실질 재활용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나 실천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실제 쓰레기를 버릴 때 도움이 되는 부분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폐기 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겉보기에 플라스틱, 비닐, 종이처럼 보이면 해당 분리수거통에 넣는 것으로 분리배출을 끝냅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버리기만 한 폐기물은 재활용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품을 구매해 잘 사용하고 먹는 것만큼이나 잘 버리는 과정 또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려야 잘 버리는 것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분리배출 원칙으로는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썩지 않기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거나 다른 재질과 섞인 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는 안에 음료가 남아 있다면 내용물을 버리고 페트병을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 재질인 라벨을 떼고 페트병 몸통과는 재질이 다른 페트병 뚜껑과 고리는 제거한 후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하면 됩니다. 뚜껑과 고리 재질은 선별 과정에서 자동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꼭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에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비우기, 헹구기, 그리고 분리하기, 섞지 않기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유정 기자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사를 취재한 후에 혹시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어려서부터 분리배출을 습관한 한국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원래도 나름대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분리배출 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재질별로 분리하고 깨끗이 세척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귀찮을 때면 버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모른 척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의 쓰레기는 제 눈앞을 떠나니 순간의 죄책감만 참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를 준비하면서 취재한 이후에는 쓰레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철저히 분리배출 원칙을 지키게 됐습니다. 사실 분리배출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워낙 나오는 쓰레기들이 다양하다 보니 각 쓰레기들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자체마다 이야기하는 분리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거나 분리배출 방법을 다루는 SNS 계정을 관심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플라스틱을 이용하거나 쓰레기를 배출하게 될 때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소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쓰레기를 많이 줄인 부분은 일회용 마스크를 면 마스크로 대체한 것입니다. 가능한 생필품을 구매할 때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집 주변에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 누구나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증가한 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자는 프리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나 자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자원 순환형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소비 방법인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어이기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로라고 하니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말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 웨이스트의 주안점은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일상생활 속에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플라스틱 칫솔 대신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만든 대나무 칫솔을 이용한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 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비누 형태의 샴푸바나 바디워시바를 이용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든 주방 세제 대신에 세제바를 이용하는 것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제로웨이스트 상점이나 화장품 기업 등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은 포장재나 용기 없이 직접 준비한 다회용기에 세제나 쌀, 설탕 등의 제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용기에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상점이 생기고 있으니 가까운 곳에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제로 웨이스트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를 취재하게 된 어떤 기획 의도, 취지를 좀 짚어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 하나는 꼭 당부하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지난해 여름 54일간 이어진 장마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전부터 쓰여왔지만 이제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해에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기후위기의 신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왔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만든 비대면 소비와 위생관념 속에서 쓰레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가 하면 지난해 총선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수많은 일회용 장갑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쓰레기 관련 기사를 여러 차례 작성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로 웨이스트를 소개하거나 쓰레기 없이 살아본 일주일이라는 루포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 또한 같은 취지에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쓰레기들이 땅에 묻히고 바다에 흘러가고 그걸 먹은 물고기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파생될 영향을 생각해 쓰레기 문제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들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소비 방식이 이어진다면 지구는,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최근 MZ 세대에게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힙하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의 편의를 내려놓고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환경에 관한 좋은 기사 들려주시고 또 새로운 정보 알려주신 신유정 기자에게 감사드리면서 대학 기자 시그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